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한 영감이라기보다는 예술관에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이제 예술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지금 현대 사회에는 뭐 영상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럴 텐데 저는 그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시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저의 생각에 부추김을 좀 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저희가 같이 감상한 성류의 빛깔이 사야트노바라는 아르메니안 시인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풀어냈다는 이제 그 소개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도 이제 이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감독이랑 이제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타르코프스키의 아버지도 시인이라서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 이제 막 계승이 되고 그리고 음악이나 제가 만드는 음악이나 여러 가지 예술들이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의 대안을 찾아가는 뭐 과정이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로 표현할 수 있는 걸 그냥 입체성을 부여해줬다.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본작을 볼 때 내가 생각한 게 뭔가 좀 더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줘서 작품에 대한 영감이라기보다는 저의 어떤 생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음악이 이제 지금 저희가 요즘에 볼 수 있는 영화들의 영화 음악과는 좀 기능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 성류의 빛깔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때 영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폭력적으로 흐름을 끊어내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악이 나오다가 그냥 쭉 끊기는데 이제 그게 뭔가 이상한 계기를 준다거나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이랑 좀 편집 기술이 많이 달라서 생긴 어쩔 수 없는 포인트인 것 같고 뭐 그것 때문에 흥미로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참여한 음악가는 이제 티그란 만수리안이라는 사람인데 레바논 출생이고 어린 시절에 아르메니아로 이제 거점으로 옮겨서 거기서 음악 활동을 계속 해왔고 뭐 음악대학 뭐 총장이나 이런 직도 좀 달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작품도 좀 찾아서 들어봤는데 레퀴엠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이제 레퀴엠 하면은 이제 죽음에 대한 의식을 위해서 만든 음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아르메니아에 뭔가 좀 참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 상황을 위한 레퀴엠을 작곡을 했었고 그 음악을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성류의 빛깔에 들어간 음악들이랑 또 정말 많이 다른 음악인데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르메니아에서 쓰는 아르메니아 선법이라는 이제 이론이 있대요. 선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모드 스케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만의 이제 음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흥미로워지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좀 더 알아볼까 싶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어린 시인 역할을 하는 아역 배우가 중간중간 계속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배우의 이름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이렇게 메모할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찾기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나 봐요.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 어린 소년이 이제 책들을 쭉 나열해놓고 그 사이에 같이 누워있는 컷이 있었는데 저는 뭔가 그 주제로 삼아진 부분들이 이렇게 막 클론처럼 복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되게 좋아해요. 그 뭔가 반복적으로 주제를 계속 암시시킨다거나 아니면 한 장면에 뭔가 군집적으로 때려 넣는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게 주제 하나가 같은 주제지만 여러 가지가 돼서 다세포 생명체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약간 쾌감이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그 사이에 그 구심점을 잡아주는 그 소년이 같이 누워있는 게 이제 되게 인상 깊은 컷이었고 그 외에 하나 정도 더 장면을 꼽아보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영화 거의 첫
번째 컷 중에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컷이었는데 수염 있는 남성과 이제 그 뭔가 의복을 엄청 갖춘 여성분이 천을 이렇게 들고 옮기는 그런 동작이 있는데 거기에 수염 달린 남성분이 제 친구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 친구 중에 최웅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좀 보시죠. 비슷하게 생겨서 네. 보일 때마다 그분이 이제 나올 때마다 좀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영화나 뭐 영상 만들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웅이가 사실 선호하는 코드랑은 좀 다른 것 같은 작품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더 같이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 아피차퐁이 실제로 언급했던 그 잠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 작품을 보면서 뭐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뭐 오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연출하는 어떤 장면들 꿈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잠에 드는 게 다른 루트로 자기 작품과의 접촉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뭐 좋다? 뭐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통해 들은 얘기라서 정확한 그 워딩을 사용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감상, 뭐 음악이든 영화든 뭔가 다른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권해주는 잣대로 감상하기보다는 자기만의 그냥 길을 찾아 나가면서 때로는 직관적으로, 때로는 논리적으로 작품을 감상해 나가는 게 건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언급해주신 이제 아피차퐁 이런 데딱 이거 되게 저를 추앙하겠다고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저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약간 신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이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 모습도 거울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제가 지금 이렇게 나몽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우를 만들어내면서 사야트노바라는 캐릭터를 좀 더 깊이 활용하고 싶다라는 그 파라자노프 감독의 의도가 좀 보였달까요? 그런 포인트는 뭐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요. 사실 이렇게 스크린을 본 이제 뭐 다들 개인적인 삶을 겪으면서 변화하는 것들이 다들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작은 것들이 이제 음악을 만드는 거에 영향을 또 크게 준 건데 나비효과처럼 사실 그쯤 노페인을 만들 쯤에 제가 좀 정신적으로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그때 근데 이제 많이 안 좋은 거를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사람들 제가 안 좋은 사람이 되니까 다른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부터. 물론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저 사람도 정말 힘들었겠구나. 타인의 고통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저 개인이 아니라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빨간색, 뭐 흰색 그런 진짜 실제 색상을 얘기하시는 게 맞죠? 그 음악 질문하셨을 때도. 네. 이제 곡 하나를 만드는 데는 어떤 곡은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곡은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하고, 어떤 곡은 1시간 만에 끝나기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연상되는 어떤 이미지라는 건 확실히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니카의 멤버들이나 같이 뭐 작업하는 동료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게 커버 아트나 뮤직비디오의 단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은. 예. 저는 이제 고통을 간혹 뭐 이렇게 완전 찰떡 비유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가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고통을 이제
고통이라는 화폐를 지불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을 사고 영감을 사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쌓아놓는 게 뭔가 쌓아놓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산을 쌓듯이. 물론 사서 막 고통을 느끼는 그런 변태적인 사람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때때로는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있듯이 그럴 때는 이제 고통을 좀 해방시키고 폭발시키곤 하죠. 저희가 뭐 경제활동을 해보면 알겠지만 화폐라는 게 자기가 오로지 가지고 있기만 하는 게 정답도 아니고 그렇다고 펑펑 쓰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듯이 고통도 좀 그런 그 속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살면서 또 아예 고통이 없으면은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이 좀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이제 죽음에 관해서 이제 관찰 가능한 거는 죽고 나서 이제 그 고인 주변의 변화는 확실히 알 수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뭐 고통을 화폐로 비유를 했었는데, 만약에 죽음으로써 그 죽은 당사자가 어떤 고통과의 관계가 좀 달라진다면은 그 화폐가 이제 유산으로 좀 주변 사람들한테 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주변인들의 죽음을 좀 얼마 전에 좀 막 겪었었는데, 그럼 또 이제 그 유산을 상속받은 주변 고통이라는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고통이 더해졌지만 그게 또 어떤 자원이 돼서 다른 활동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죽음과 고통의 관계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고, 이제 죽음을 겪을 당사자로서의 고통이 어떤 효과를 고통과 어떤 관계 업데이트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나중에 죽어보고 나서 얘기를 드릴 수도 없을 노릇이긴 하지만 그때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는. 네. 여튼 예. 뭐 이게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을까요? 하트를 감사합니다. 성녀의 빛깔을 딱 뽑아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저의 창작물은 없는 것 같아요. 없지만 이제 알게 모르게 그래도 이 작품을 처음 접한 지는 몇 년 됐으니까 알게 모르게 뭔가 예컨대 뮤비를 만들든 다른 걸 하든 그럴 때 의견 참고 용어로 사용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저희 그 가운데 분 네. 너무 손을 열심히 네. 즐겁게 네. 들어주셔가지고 받아보시죠. 네. 신 얘기하신 거 맞죠? 아, 네. 시 이타적인 신의 사랑을 바란다. 아, 문장이. 네. 네. 일단은 약간 키워드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사랑이 나오고 이타적인 신 그 대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오늘 받은 질문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받은 건데. 이 질문이 약간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데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작중에서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제가 너무 난해한 질문을 드렸네요. 밀랍으로 만든 사랑의 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나 이타적인 신의 사랑을 바란다는 문장들이 그곳에서 한주님이 떠올랐어요. 네. 그 문장 이후에도 삶에 대한 고통을 또 언급하는 네. 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주님이 그 여러 곡들에 참여하실 때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가 떠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이 시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한주님의 감상이라거나 혹은 아, 한주님 스스로 들은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신이랑 그 사랑이랑 약간 합쳐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종교인은 아니다 보니까 신이라는 그 단어를 대명사처럼 받아들였거든요. 그냥
그리고 사랑도 저는 뭐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여러 번 말을 하고 다니긴 했지만은 사랑이 어떤 뭐 고정된 가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랑은 최고의 대명사라고 생각해요.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신이 됐건 사랑이 됐건 저한테는 약간 비슷한 표현처럼 느껴지기에 뭔가 어떠한 의견이나 감상을 제가 딱 고정해서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1호부터 출발되는 다른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이 이타적인 신의 사랑 뭐죠 하는 문장이 뭔가 저한테는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대명사처럼 느껴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어떤 해석을 집어넣을지 어떤 감정을 내가 이입할지는 저한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지 않을까로 답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난해한 질문을 드려서